네, 중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의 돈풀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22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3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은 지난해부터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와 환율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해 11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중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여지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국이 환율 인상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환율 전쟁 대응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을 환율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4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은 1,09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문제를 놓고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선 금리를 낮춰 실물 경제를 살려야 소득이 늘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